유동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주식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7월 유동성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유동성 동향이라는 건 각 통화지표가 돈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통화지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통화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 여기가 동전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거하고 지불 준비금을 본원통화라고 그럽니다. 7월 평점 보니까 본원통화가 265조였었어요. 그런데 M1이라는 것은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은행에 예금을 우리가 보통 요구불예금하고 수시 저축성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는 굉장히 낮지만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M1에 잡힌대요. 근데 M1은 지난 7월 말 현재 12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M2는 여기다가 저축성예금, 조금 더 2년 이상 만기예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이거는 3,822조고요. 그 다음에 LF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유동성이고 L은 모든 채권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F가 5,249조 원, L이 6,600조 원인데요. 그런데 본원통화는 265조인데 돈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제가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통화 승수를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현재 통화량이 이 정도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통화 증가를 보면요. 사실 그동안 많이 낮아졌죠.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까지 내리면서 돈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통화량 그러면은 M2 강의 통화를 이야기하는데요. 2021년 말에는 통화 증가율이 13% 정도로 정말 통화 공급이 많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로 금리도 올리고 통화량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통화 증가율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7월 통화 증가를 보니까 M2 증가를 보니까 2.5%로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 2.2%가 저점이고요. 2.5% 7월에 올랐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통화 증가율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체는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유동성 자체보다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마샬 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샬 K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이건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런데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겪고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경제도 어려워졌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이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샬 K가 한 단계씩 도약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실물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통화 증가율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에 비해서는 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샬 K가 2022년 4분기에 1.76이었거든요. 올 2분기 보니까 1.72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명목 GDP 실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게 최근에 금리 상승에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말 통화 정책이 적극적이에요. 제가 여기 빨간 선을 미국 마샬 K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IT가 붕괴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후로 마샬 K가 급격히 증가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마샬 K가 수직으로 증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물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었더니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여기는 제가 이 그림에는 채권시장만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한때 0.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저금리였죠.
거꾸로 채권 가격은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샬 K가 급격하게 위축돼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고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경우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마샬 K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통화 긴축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전체 M2보다는 단기 부동자금, 이게 단기 유동성이 높은 자금을 봐야 돼요. 이게 단기 부동자금은 정의하기 다릅니다만은 그냥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들입니다. 언제든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돈들이죠.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뭐 MMF 이런 건데요. 그런데 지난 7월 말 현재 1,420조 정도 됩니다. 이 구성 내용을 보니까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우리가 47% 671조가 되고요. 요구불예금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기 부동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줄어들다가 올 2월 이후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7월에는 올라가다가 조금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기 부동자금이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만 7월에는 조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올라가서 지금 정체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은행들이 5% 금리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만기가 돌아오면서요. 최근에 은행들이 그 돈을 재유치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돈이 2년 이런 정기예금으로 최근에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올라가다가 좀 축소되면서 이것도 주가 조정 요인이 한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선행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안 맡기고 아마 요구불예금이나 다시 수시 입출금식 단기 예금에다 넣었다고요. 다시 그 주식을 살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보니까 주가도 조정 보이고 단기 부동자금도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지금 잠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중기적으로는 주가도 오르고 단기 부동자금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주식을 살 돈이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형 펀드 MM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은 물론 주가가 좀 선행하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도 올 2월 이후로 한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후로 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도 정체를 보이고 이 단기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도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금들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9월 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중순까지도 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정을 거치면 선행지수 계속 증가하고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날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저는 4분기 중후반에 주가가 한 단계 좀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도 또 이런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이런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그려놨으면 2005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58%였었습니다. 주식시장 코스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M2의 평균이 58%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였죠. 그때는 과거 평균에서 2로 많이 벗어났죠. 66%. 과거 평균에 많이 벗어났다가요. 그다음에 올 2월에는 50%로 과거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꾸준히 올라가지고 7월에 현재 55%. 그런데 아직도 과거 평균 밑이라는 거죠.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가 이제 저평가됐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M2 증가율이 지난
6월 2.2%를 저점으로 서서히 확대되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더 빨리 올라야지 이게 가격 평균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주식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예, 요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으로 된 그 사칭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거의 매일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은 잘하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피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만 말씀드리고, 주가도 주가 지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별 종목이나 특히 리딩방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종목 추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까지 오시면요, 전부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